정말 힘듭니다. 온갖 물가가 그냥 네가 뛰는데 나라고만 뛰냐? 이러는 모습으로 경쟁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날은 의신연스러운데 참 마음이 이렇게 활짝 피지를 못하네요. 채널 24K 하성영의 단도직입니다. 요새 이 요소수라는 낯선 용어, 트럭을 다루고 이제 디젤차를 다루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 낯선 요소수라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강하게 지금 강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소수가 뭡니까? 디젤로 다 움직이는 자동차의 주유구를 보면 그 주유구 옆에 또 하나 이제 무슨 액체를 집어넣는 구멍이 또 있죠. 거기다 집어넣는 액체입니다. 왜 집어넣냐? 디젤 차는 그냥 이제 달리게 되면은 이게 미세먼지,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 용어로 해서 연기,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나오는 이거를 잡아주도록 이제 그 디젤 차들은 전부 설계가 됐는데, 그걸 잡다가 보니까 또 뭐가 쏟아지느냐 대신. 환경운동하는 양반들은 잘 아는 얘기인데 NOx, NOx라는 거죠. 질소산화물입니다. 이 질소산화물이 내연기관에서 생성이 되면서 이게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제 탁하게 만들고 이것이 수분과 만나면 산성비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차에다 배출가스에다가 요소수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를 뿌리게 되면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질소와 산소 둘로 분리가 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 환경에 무해한 이런 배출가스로 바꿔주기 위해 필요한 물, 요소 비료들 잘 아시죠? 그 요소를 녹인 물, 이 물입니다. 그건 요소 녹인 물인데 왜 이렇게 난리냐? 우리 요소 비료도 다 쓰고 있고, 요소 그거 쓰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난리냐?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이제 급해지니까 대안이라고 찾다가 보니까 이제 그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공업용으로도 이 요소수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소 비료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죠. 이거를 활용할 방법을 찾으려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쓰는 요소수는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하는 건데, 공업용으로 쓰는 거는 그래서 자동차용으로 쓰지 못할 정도라는 거죠. 그 순도 좀 높이면 되지. 그것도 그렇게 공정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 저희 농촌에서 쓰는 요소 비료 그거 물로 녹이면 안 되나? 농촌에서 쓰는 요소 비료는 또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코팅이 돼 있어서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소수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또 아니라네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이라는 게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난리인데, 우리는 이 요소수를 98%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98%. 완전히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요소수 생산 공장이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이제 비료 공장 하다가 요소수를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게 그 롯데로 넘어갔는데, 이게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중국 것이 워낙 싸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다음 생각 안 하고 싼 거 중국 거 써.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공장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딱 하나 남았던 공장을. 그 공장이 연산 15만 톤이나 요소수를 생산했던 곳이고, 그랬던 걸 2011년도에 문을 닫았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요소수를 생산하는 공장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럼 그 요소수 안 넣고 디젤차 그냥 가면 안 되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소수를 안 집어넣으면 질소산화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환경 기준을 달성 못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환경 기준, 우리가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라도 좀 해제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그거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럼 요소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당장 트럭들이 올스톱을 해야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류의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물자 수송이 스톱이 돼버리니까 산업체들도 가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트럭이 물건을 갖다 줘 양쪽에 연결을 해줘야지 공장이 돌아가는 건데 산업체가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야, 요소수가 아무것도 아닌 거 우습게 봤는데 정말 큰 코를 다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요소가 무엇이냐를 정밀하게 따져볼 줄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산업전략 가진 사람, 가진 공무원, 가진 정치인 아무도 없다가 보니까 그저 뭐든지 돈으로만 계산을 하다가 이 꼴이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소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산업용 원자재, 수입 원자재의 숫자가 12,500품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정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80% 이상, 그럼 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가지수가 3,900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들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된다. 상대방이 어떤 심통을 부리든 어떤 우리에게 강압을 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 때문이건 수출을 규제해버리면 상대 국가에서 이거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우리 산업이 스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는 중국을 이렇게도 모르고 무작정 상대해 왔던 겁니다, 사실. 인건비 싸대. 원자재 조달하기 좋대. 거기 통해서 수출하면은 관세 혜택도 보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돼. 무조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이것을 대한민국을 향한 무기로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소수 중국이 지금 이렇게 벼랑간 수출에 급브레이크를 거는 이유. 물론 지금 저희들도 에너지 문제도 어렵고 이게 석탄으로 만들고 이러는데 이런 거 이제 어렵다. 뭐 이런 핑계가 있지만 대한민국과 사전에 단 한 번 의논한 적도 없이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죠. 대통령 선거 바로 임박해서. 아무튼 우리는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국방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하여튼 어디서든지 대단히 이성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돈.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우선이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의 선동 이외에는 이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미 채널24K에서 앞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냐. 식량 주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느냐를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요소수 문제에서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세, 이것을 지금 당장 바꾸고 모든 것을 국제사회의 폭을 넓혀서 다변화된 생존의 영역을 개발해 내려는 개척해 내려는 노력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경제 번영은 곧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몇이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안을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이번에 벌어지는 이 요소수 사태가 하늘이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보내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다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